영웅스쿨에 오신 영신님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특별히 맞춤 제작된 집중 탐구 시간을 준비하면서 제 책상 위가 아주 꽉 찼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평소처럼 다양한 인터뷰 기록이나 과거의 기사들, 또 직접 분석한 노트들까지 정말 산더미처럼 준비를 했죠. 맞아요. 사실 이 수많은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주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깊이 애정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내면을 만들어낸 음악적 뿌리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리고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길러낸 진짜 영웅이신 어머니에 대한 가슴 먹먹한 여정을 저희가 오늘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테이블 위에 펼쳐놓은 이 기록들은 단순히 한 유명 가수의 과거를 미화하는 흔한 미담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단순한 미담 그 이상이죠. 네, 심리학적 관점이나 가족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자료들이거든요. 어떻게 임영웅이라는 한 개인이 그토록 깊은 감성과 타인을 위로하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지금 듣고 계신 영신님은 그의 노래가 왜 그토록 당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울리는지 그 근원적인 해답을 찾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이 있죠. 네,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저희가 수집한 자료들 중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장소가 안에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포천에 위치했던 그 작은 미용실입니다. 그 미용실. 정말 상징적인 장소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그리고 아들 영웅님을 키워내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가위를 잡으셨던 그 삶의 터전 말이에요. 영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기록을 쭉 분석해보면 그 미용실은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선 공간이었습니다. 임영웅님에게는 세상의 따뜻함과 어머니의 치열한 헌신을 시각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배우는 인생의 첫 번째 학교였을 겁니다. 어머니가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나 고단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미소 같은 것들이 어린 아들에게 아주 깊은 정서적 밑거름이 되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공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를 겪었잖아요. 네, 미스터 트롯 이후에 말 그대로 신드롬급 인기가 폭발하면서 그 조용했던 포천의 작은 미용실이 일종의 랜드마크처럼 완전히 성지가 되어버린 거죠. 맞아요. 성지순례하듯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사실 갑작스런 대중의 관심이 사적인 공간으로 쏟아질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현상 중 하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의 마음이야 당연히 응원과 사랑이었겠지만요. 하지만 일부 선을 넘는 방문객들과 유튜버들이 문제였죠. 저희가 검토한 당시 상황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네, 어머니가 실제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아주 일상적이고 바쁜 상황 속에서도 무작정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네요. 가위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미용실에서 갑자기 카메라가 불쑥 들어온다면 손님도 놀라고 어머니도 얼마나 당황하셨겠어요. 결국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질 정도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요. 안타깝게도 휴업을 거쳐 지금은 다른 분이 그곳을 인수해 운영하고 계십니다. 참 씁쓸한 결과죠. 그런데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극심한 사생활 침해와 피로감 속에서도 어머니가 초기 상황에 대처했던 방식이에요. 네. 심리학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분석할 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보통 방어적으로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처음에 미용실 문을 닫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찾아와 주시는 아들의 팬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미용실을 계속 열어두려고 하셨다는 점이 자료 곳곳에서 확인되더라고요. 아들의 팬들을 향한 고마움이 본인의 불편함보다 먼저였던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이타성이죠. 하지만 대중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스타를 향한 과도한 관심이 때로는 그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팩트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로 가족의 사생활까지 공공재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스타의 가족이 가진 사적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팬덤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깊은 탐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 성숙한 영신님들처럼 상대를 배려하고 아티스트를 지지하는 팬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네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면 그 사람의 가장 소중한 울타리도 지켜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다이얼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볼게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영웅님이 불과 5살이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절 기록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죠.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요. 맞아요. 젊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손에서 자라야 했던 그 시절의 일화들을 보면 가슴이 참 저릿해집니다. 당시 어머니의 나이를 고려해 보면 그 막막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은 가족의 심리를 연구한 자료들을 보면 남은 부모는 자신의 슬픔을 애도할 시간조차 없이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존 모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초등학교 가기 전 그 어린 영웅님이 어머니에게 무심코 던진 질문 하나가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요. 네, 그 아주 묵직한 질문 말이죠. 하루는 어린 영웅님이 엄마 결혼할 거야? 새아빠가 날 구박하면 어떡해? 이렇게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동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은 부모의 불안이나 주변의 낯선 상황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면에는 내가 버림받거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5살 무렵에 아버지를 잃고 어렴풋하게나마 세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질문치고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어땠는지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죠. 네, 저희가 검토한 과거 인터뷰 기사를 보면 어머니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아이를 와락 안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난 너랑만 살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한마디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청춘이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아들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아주 단단한 맹세였던 겁니다. 그 단단한 맹세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내면이 꽉 찬 단단한 임영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 관계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기록이 있죠. 영씨 여러분도 많이 아파하셨을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일어났던 이른바 흉터 사건입니다. 깊이 감정이 이입돼서 읽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네, 주차장에 있던 낡고 녹슨 쇠양동이의 얼굴을 부딪혀서 무려 30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아주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은 심리적 상처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억장이 무너졌던 이유는 단순히 아이가 다쳐서만이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형편 탓에 제대로 된 성형외과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게다가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이 죽어서 입이 제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소견까지 들으셨잖아요. 부모로서 자신이 무능해서 아이의 평생 남을 흉터를 지워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은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내 아이의 흉터를 방치해야 한다는 무력감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절망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병실 안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다친 아이 본인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마취 상태에서 깬 어른 영웅님이 자기 때문에 펑펑 울고 있는 어머니를 오히려 위로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록에 따르면 아이가 잠결에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 내 얼굴에 나이키가 있어. 이거 보조개 같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아픈 와중에 보조개라니요. 이 대화는 아주 놀라운 심리적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극한의 신체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 즉 어머니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위로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이미 그 어린 나이에 형성되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타적인 유머 감각이라고 하셨죠. 네, 이걸 좀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긍정을 잃지 않고 타인을 위로하는 깊은 내면이 형성된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당장 내가 아픈데도 곁에서 우는 엄마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나이키 보조개라는 귀여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훗날 어머니가 아들의 오디션 프로그램 결승 무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아들이 그 다친 입으로 평소 하고 싶었던 위로의 말을 노래로 대신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는 고백이었죠. 네, 그 말이 왜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박혔는지 이 분석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가 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탐구하는 핵심 질문의 해답입니다. 그의 노래가 왜 그토록 많은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가? 그건 화려한 보컬 기술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체화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에서 기인한다는 것이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영신님에게도 그 흉터는 이제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보조개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런 따뜻한 내면을 품고 자란 청년은 가수의 꿈을 키웁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차갑고 높았죠. 무명 시절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대도 없이 집암 행사나 노래방 무대를 전전해야만 했으니까요. 늦은 밤 인저 끊긴 막막한 밤버스에 몸을 싣고 돌아오는 날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이런 기나긴 무명 생활은 개인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끝없이 걷는 것과 같거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그 캄캄했던 무명 시절에 영웅님이 남긴 작은 기록 하나입니다. 2020년 달력에 적혀 있던 그 메모 말씀이시죠? 어머니 생신 날짜에 현금 1억 드리기 이렇게 적어두었다고 해요. 사실 그 당시 수입이나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정말 터무니없고 막연한 숫자였거든요.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극심한 결핍 상태에 놓인 개인이 1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큰 목표를 시각화해서 적어두는 행위는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종의 심리적 닻을 내리는 방어 기제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해서 나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어머니를 보상하겠다는 강렬한 자기 암시인 것이죠. 그런데 그 간절한 자기암시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났는지 영신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운명처럼 미스터 트롯이라는 무대가 찾아왔고 매 라운드 진심을 다한 노래로 결국 결승전까지 올라갔죠. 그 결승전의 타임라인을 분석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하필이면 결승전 날이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과 겹쳤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대에서 부른 곡이 바로 아버님의 생전 애창곡이었던 배신자였죠. 우승을 차지한 뒤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며 엄마 혼자 남겨둬서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말했던 그 장면은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화 같은 기적적인 사실 하나가 더 있죠. 영신 여러분, 최종 진을 차지하며 받게 된 우승 상금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1억 원이었습니다. 네, 달력에 적었던 바로 그 1억 원이죠. 이 대목은 단순히 기적이나 마법 같은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밤버스 아래서 홀로 외로움을 견뎌내며 어머니를 위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아들의 초인적인 집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 아빠조차 원치 않았던 아들을 위해 기꺼이 홀로 가시밭길을 걸어온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감정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값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달력에 적었던 그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국 어머니를 향한 가장 치열한 사랑의 증명서가 된 셈입니다. 두 사람의 굽히지 않는 진심이 결국 하늘의 문을 연 거네요. 자, 이렇게 혹독한 시간을 지나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화려한 삶에 도취될 법도 한데 최근 자료들을 보면 어머니를 향한 영웅님의 진심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족 심리학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아주 중요한 일화가 하나 있죠. 가장 최근 명절 연휴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설 연휴를 맞아 영웅님이 어머니께 목걸이 선물과 함께 정성껏 쓴 특별한 편지를 건넸다고 해요. 영씨 여러분을 위해 그 편지의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었죠. 엄마, 이제는 나도 엄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 재혼이 엄마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응원할게요. 이 편지는 단순한 효도 편지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족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영웅님의 어머니는 아들이 5살이던 시점부터 자신의 온 존재를 오직 이명웅의 엄마라는 정체성에만 결박해 두셨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 이현미라는 한 개인으로서의 욕구는 철저히 억눌러 왔죠. 이른바 자기지우기를 통해 아이를 지켜낸 겁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하고 나면 부모는 역설적으로 내 역할이 끝났다는 빈둥지 증후군 같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정확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아들인 임영웅 님이 먼저 그 얽매인 건을 다정하게 풀어준 겁니다. 과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어머니의 헌신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이제는 역으로 어머니의 개인으로서의 삶을 응원하고 존중하는 성인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죠. 기꺼이 응원할게요 라는 그 말이 재혼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준 거라는 뜻이군요. 네, 어머니가 과거의 상처나 아들을 향한 부채감에서 벗어나 오롯이 본인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선물한 것입니다. 심리적 자유 그 단어가 정말 가슴에 콕 박히네요. 어머니가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그 눈물은 그저 아들이 고마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해방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각자의 행복을 응원해주는 가족의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관계의 표본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수많은 자료를 통해 짚어본 이 궤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그토록 맑고 따뜻한 음색으로 세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코 타고난 성대 구조나 기교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네, 가난의 공포와 흉터가 남을 정도의 절망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를 믿고 사랑으로 품어준 어머니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방파제 안에서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을 배우며 자란 청년이었기에 그의 목소리에는 그 오랜 시간 축적된 위로의 주파수가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주파수가 바로 영시 여러분의 마음을 그토록 깊게 울리는 진짜 이유였네요.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한번 조용히 가져와 보시면 어떨까요? 아, 저희의 삶 속으로요? 네, 오늘 임영웅님의 노래를 다시 들으실 때 지나온 당신의 삶 속에서 기꺼이 나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던 그 사람은 누구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 자신이 나의 모든 청춘과 인생을 바쳐 기꺼이 영웅이 되어주려 했던 그 소중한 존재들, 우리 자녀나 가족의 얼굴을 떠올려 보셔도 정말 좋겠네요. 맞습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는 영웅님의 어머니처럼 거대한 방파제 같은 삶을 살아오셨을 테니까요. 참 위대한 시간들을 보내오셨네요. 그리고 영웅님이 어머니의 새로운 독립적인 삶을 응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의 온전한 행복과 숨겨두었던 나의 진짜 이름을 위해 나는 어떤 작은 용기를 내볼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영시님들 중에는 아마도 50대에서 70대의 시간을 지나며 당신의 꿈을 묵묵히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네,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결과물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빛을 만들어낸 수많은 영웅들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록을 통해 확인한 임영웅님 어머니의 위대한 삶은 어쩌면 긴 세월 묵묵히 사랑을 실천해 오신 영신님 당신의 치열하고 아름다웠던 삶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오늘 여러 자료들을 통해 바로 그 헌신적인 시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했습니다. 영웅스쿨에서 정성껏 준비한 이번 집중 탐구 시간이 치열하게 살아오신 당신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과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한 용기를 꼭 내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벅찬 감동과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시 여러분, 오늘도 언제나처럼 건행